세계와 함께 삶의 질과 문화를 높여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건설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문명 강국 건설이 이끌어 갑니다. (2013년) 골프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프리시즌 골프쇼가 찾아온다. 한국경제가 주최하는 2013 프리시즌 골프쇼가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대치동 세택에서 열립니다. 다양한 신제품은 물론 저렴한 2월 상품까지 골프용품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관람객을 위한 푸짐한 경품과 이벤트가 마련된 2013 프리시즌 골프쇼. 많은 관람 바랍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주식 게임이 시작된다. 시장을 정복할 것인가? 시장에 정복당할 것인가? 세계 최초 실시간 투자 전략 게임 주식 왕. 진짜는 아니다. 하지만 진짜 같다. 게임을 즐겨라. 당신도 주식 왕이 된다. 게임을 하며 주식을 배우는 도전 주식 왕. 주식 왕에 도전할 한국경제TV 대표 캐스터 4인방. 매력적인 미녀 군단을 소개합니다. 방송도 투자도 달콤하게 자라는 애교 만점 러블리걸 닉네임 제니 오예진 캐스터. 이기적인 팔등신 S라인에 지성미까지 겸비한 완소녀 닉네임 곰나리 김나리 캐스터. 환한 웃음이 매력적인 그녀 솔직당당 유쾌걸 닉네임 위고 이정은 캐스터. 청순함 속에 숨겨진 절제된 카리스마 매혹적인 눈빛의 청순 매력녀 닉네임 웬디 이지원 캐스터. 미녀 캐스터 4인방과 함께하는 도전 주식왕 게임 스타트. 진짜 신나는 게임도 있고 주식시장 4대 천왕도 있고 한국경제TV 대표 캐스터 4인방도 만나볼 수 있는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도전 주식왕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솔직당당한 유쾌걸 위고 입장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1은 귀요미, 6+6은 네, 여러분의 귀요미고 싶은 상큼하고 깜찍한 러브리걸 진이 입장했습니다. 피터팬의 친구? 아니죠. 주식왕 유저들의 친구 웬디도 입장했습니다. 네, 주식왕의 완소녀 곰나리도 왔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주식왕을 향해 달려봐요. 고고고! 네, 웬디님. 네? 네, 사무실 옮겨셔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네, 말을 더듬고 그러시니까 네,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네, 좀 등골이 휘기도 해요. 네, 저번 주에요. 웬디님 사무실 보고요. 너무 부러워가지고요. 저는요, 사무실을 확장하려고 했는데 옮기면은 자산이 제로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투자와 영업을 돌리고 있습니다. 네, 저도 회사 자산이 늘어나서 사무실 이전을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돈이 확 줄어들더라고요. 운영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뭐 직원들 급여도 주고 맛있는 것들도 사주고 이렇게 얼르고 달래면서 회사 운영 잘하고 있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 주식왕에 미남 PD님 계시잖아요. 누가 미남이요? 누가요? 카칭 미남 PD님이요. 네. 예전에 초반에 경고를 해주셨어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사무실 이전을 초반에 해서 파산 직전까지 갔다고 조심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미남 PD님이랑 또 우리 이렇게 어려운 우리 캐스터분들처럼 또 어렵다고 글 올려주신 분이 계시다고 해요. 제가 게시판에 내용 있는 소개해드릴게요. 네, 한성희님께서 올려주신 글인데요. 완전 망했어요. 전부 다 영업 돌리고 있고요. 가장 좋은 사람한테 48만 원짜리 고위험 주식 투자 돌리고 있다고 하십니다. 아우, 정말
그것마저도 또 마이너스가 돼서 너무 슬프다고 올려주셨는데 어떡해요. 한송이님 정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한송이님 지몸이네요. 어떡해요. 그러게요.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피디님, 혹시 한송이님께 선물 보내드려도 될까요? 너무 사연을 들으니까 마음이 아픈데요. 네? 그러게요. 네? 지금 바로 오케이 사인해 주셨거든요. 네. 네, 한송이님, 네, 축하드립니다. 초보자 패키지 아이템 제가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랩업도 하시고요. 힘 좀 내셔서 주시광 많이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게임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저 많이 또 올려주신 분들 계신데요. 저 궁금하신 거 있으시다면서요? 네, 지니님, 주시간 홈페이지를 보니까요. 네. 어떤 분이 쪽지로 게임 팁을 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큰 비밀이라도 아는 거 아닐까요? 맞아, 지니님한테만 편해서 알려주셨다고 해서 우리도 궁금한데. 네, 맞아요.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자신이 투자를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지 전문 투자가님께서 전문 그 투자로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더라고요. 제가 화면으로 확인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네, 여기서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쪽지로 다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자신만의 전략이 있으신 분들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저도 저만의 전략을 잘 쌓아서 제가 또 소개해드릴 수 있을 때 여러분들께 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여러분, 웬디도 쪽지 이런 거 참 좋아합니다. 네. 지니님에게만 보내지 마시고 저한테도 쪽지 팍팍 보내주시고요. 함께 랩업 하자고요. 네, 주시광 유저님들 이렇게 재밌는 게임 사연이나 전략 아니면 자신만의 성공 투자 전략도 좋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요. 지금 게임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매주 2분 선정해서 초보자 패키지 아이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게시판에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시청자 퀘스트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시청자 퀘스트는요. 바로 초성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맞춰라인데요. 이응, 시옷, 기억으로 시작하는 초성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당첨되신 분들께는 모바일 커피 음료권 교환권을 보내드립니다. 저희가요, 방송 중에 힌트를 이렇게 살짝 내보내 드릴 테니까요. 저희가 말하는 내용을 귀 기울여 주시고 힌트를 잘 보시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힌트 하니까 저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네. 섹시한 목소리? 아유, 거기까지. 거기까지. 네. 자, 이제 시청자 퀘스트는 유저분들께 맡겨보도록 하고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해왔던 퀘스트 한번 숙제 검사를 받아봐야 될 텐데, 떨리는데요? 네, 그러게요. 네. 주시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시광님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도전 주시광의 멋진 멘토 주시광 네 분을 소개합니다. 투자 성향, 안정 추구형, 강점, 뉴스 매매, 발빠른 뉴스 포착, 주식 밀당의 고수 박영수 주시광. 투자 성향, 적극 투자형, 강점, 주도주 발굴, 주도주 매매 스페셜리스트 김승일 주시광. 투자 성향, 안정 추구형, 강점, ETF, 대형주 매매, 바닥권 포착의 달인 서호수 주시광. 투자 성향, 위험 중립형, 강점, 추세 매매, 추세 따라잡기, 숨은 보물찾기의 여신 이나의 주시광. 오늘 스튜디오에는 안정추구형으로 뉴스 매매의 강점을 보유한 주시광 나오셨는데요. 주식 밀당의 고수 박영수 주시광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니님의 주시광 박영수 와운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더 발전 잘생기신 것 선생님.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오늘따라 또 더운 남이시고 와우. 더 매력적이시고 어쩜 그렇게 자꾸 멋있어지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니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니까 영광이고요. 아닙니다. 일단 지난주 퀘스트 수행 결과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2013년 핫 트렌드를 찾아라 였었죠. 이 부분들을 퀘스트를 검사를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주도주 매매의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이 김승일 주시광 나와 계신데요. 우리 김승일 주시광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김승일 주시광.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무더스라운드 김승일 주시광입니다. 네. 예, 오늘 주제가 그 핫트렌드인 만큼 네. 또 재밌는 내용들이 기대가 되는데요. 지난주 퀘스트 수행평가에서 1위를 wendy님께서 해주셨는데, wendy님부터 한번 준비하신 거를 말씀을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웬디의 2013 핫 트렌드는 바로 이
안티에이징인데요. 제 이름이 웬디잖아요. 왜 웬디인지 아세요? 왜요? 안 늙으셔서요. 네, 영원히 늙지 않는 나라 네버랜드의 피터팬과 함께 사는 웬디라서 바로 네. 웬디라고 제가 별명을 지었는데요. 네. 안티에이징 요즘 참 관심이 많잖아요. 젊음에 대한 욕구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줄기세포와 유전자 연구 등을 통해서 이 안티에이징 연구 개발이 진행 중이라고 해요. 역시 젊음에 대한 욕구는 영원불멸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 네, 인간의 네. 욕망하면은 또 건강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봄날의 핫트렌드는요, 바로 헬스케어입니다. 특히 정보기기와 결합한 뉴 헬스케어 분야는요, 미래 산업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고요. 신정부 정책과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모저모로 핫트렌드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저는요 골라봤는데 들으시면 이미 핫트렌드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이 스마트폰은 우리 일상 속에 이미 깊게 자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쉬지 않고 또 진화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네, 올해는 또 오늘은? 패블릿이 뜰 거라고 하는데 앞으로 또 어떤 제품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선택해봤어요. 네, 저의 퀘스트는요, 사실, 이게 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빅데이터인데요. 요즘 정보가 넘쳐나잖아요. 이 넘쳐나는 정보 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쏙쏙 모아서 알짜배기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황금 열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는 50억 달러라는 시장 규모가 4년 안에 500억 달러로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3년 트렌드는 아마 빅데이터가 주도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김생희 전문가님, 혹시 오늘의 1위 누군가요? 저 아닌가요? 뭐 안 주셔도 되는데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 아닐까요? 누굴까요? 네. 지니님께서 안 주셔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 오늘의 1위는 미고님께 네, 아쉽네요. 고맙습니다. 제가 또 지난주 모의투자 1위를 하고 오늘 와우. 또 퀘스트 수행 1위를 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네요. 지금 눈이 좀 아픈데요. 빨리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신나요. 네. 예, 미고님 진심으로 축하를 네. 드리고요. 그리고 미고님의 스마트폰을 제가 1위로 선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그 핫트렌드라고 하면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좀 공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위고님이 선택해주신 스마트폰은 이미 말씀해주셨다시피 시장에서 그리고 이제 모든 어떤 그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아마 토를 달지 못할 정도로 이미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좀 근접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라는 점이 핫트렌드의 원인이 하나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장에서 또 그만큼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반영이 또 잘 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라든지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도 향후에 시장의 핫트렌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지만은 여전히 스마트폰의 아성이 아직까지 도전하지는 좀 못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스마트폰을 오늘의 1위 핫트렌드로 좀 선정을 해봤고요. 네 분의 활약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다 화이팅 하시고요. 네, 위고님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퀘스트 수행의 이 1위 선정 부분들에 있어서 공정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일단 축하드리도록 하고요. 또 게임을 즐기다 보면은 우리 직원들이 체력이 좀 이제 많이 이렇게 딸려서 이렇게 꾸벅꾸벅 졸 때가 있는데, 이런 체력 회복을 위한 아이템이죠. 이 달콤한 아이스크림, 이 아이템을 이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맞습니다. 일단 이수경 비서를 불러서 현재 어떤 투자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경 비서. 네, 미녀캐스터 4인방의 포트 보유 종목 현황입니다. 먼저 진이의 포트폴리오, 농심 2.2%, KT는 마이너스 2.1%고요. LG 디스플레이 4.7% 보여주고 있나요? 다음은 곰나리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인프라웨어 0.5%, 와이솔은 마이너스 1.4%, 코라홀딩스 수익률 마이너스 2.4%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위고의 포트폴리오 삼성전자 4.3%, 코스맥스는 14.0%고요. CTC바이오 마이너스 3.4%, 게임빌은 1.1%네요. 네, 마지막으로 웬드의 포트폴리오 차바이오에는 마이너스 0.8%고요. 유니테스트 마이너스 0.2%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위고님, 지니님. 네. 지난주에 이나의 주식왕님 나오셨잖아요. 네. 나오셔서 진단 받고 나서 참 많이 달라지신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섹시한 목소리로 저희에게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알려주신
그분 계시잖아요. 네. 네, 그분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보니까 제가 확실히 이나의 전문가님의 얘기를 듣고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게 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매매일지를 쓰면서 매매 네. 습관을 조금 고쳐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매수 클릭 이거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떡해요? 대표님 기운 내세요. 좀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네. 박영수 주식왕님, 저는요, 오늘 제 포트를, 곰나리 포트 한번 점검받고 싶은데요. 혹시 파트너 지니님만 봐주시는 거 아니시죠? 네, 지니님께서는 워낙 지금 잘 하고 계셔가지고요. 별로 살펴볼 건 없는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웬디님과 그 다음에 곰나리님의 어떤 그 포트 전략 자체를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이 웬디님의 포트, 같은 경우에는 단기 상승 종목 매수 성향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것을 이 평을 하자라면 학점은 B 정도로 드릴 수 있겠고요. 둘 다 장단점이 있겠죠. 일단 곰나리님 같은 경우에는 이 안정 추구형 매수 성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조금 이제 보완해야 될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역시 학점을 매긴다라면은 B 학점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웬디님 매매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 이 코스닥 기업에 대한 편중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유가 있나요? 네, 저는요, 이 주가 흐름과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반영을 했는데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많이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봤는데요. 제가 선택한 후에 이 투자자분들과 그리고 전문가분들에게도 조언을 구했기는 했습니다. 네, 물론 전략 자체를 요즘에 시장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이 중소형주에 편중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매매를 할 경우에는 일단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은 좀 좋겠지만 약간 리스크를 좀 떠안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 성적을 좀 살펴보니까 상당히 수익이 괜찮게 난 종목이 있더라고요. 이 DS라는 종목을 좀 이제 접근을 하셨는데 이 DS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매수를 하신 거예요? 네, DS라는 종목은 LCD 부품 관련주인데요. 재무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옵티컬 본딩이라든지 이런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펼쳐짐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에게 많이 관심을 받고 기대감도 모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느낌이 와서 하게 됐습니다. 네, 금방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일단 이 재무구조에 대한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이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조금 이 포트를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이 어떤 웬디님의 어떤 포트를 생각을 했었을 때는 약간 리스크를 좀 떠안고 있는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좀 내리고 있어가지고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이 조금은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이 포트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좀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률이 좋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 그 기업에 대해서 많이 연구도 하고요. 또 펀드멘탈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식왕님, 제 포트도요, 대부분 코스닥 기업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 안정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웬디님하고 저하고 포트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일단 그 포트를 구성을 함에 있어가지고 코스닥 종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 위험하다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종목에 대한 성향들이 있는데 이 골라오신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군들을 위주로 편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럴 경우에는 이 포트에 대한 안정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좀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네요. 그게 문제였군요. 이나의 주식왕님이 추세 잡기 여신이잖아요. 그래서 추세 종목들을요, 되게 잘 잡아주세요. 하지만요, 제가 매도 시점을 잘 못 잡아서 이렇게 타이밍을 놓치는 것 같은데, 매도 시점을 잘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매도라는 것 자체는 사실상 이 수익이 발생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내가 매도를 하겠다라는 마인드로서 시장에 대한 접근들을 한다라면 이 미련을 두지 않고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좋은 수익률들을 한번 기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매도 시점에 대한 팁을 드리자라면은 미련을 두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트를 좀 살펴보니까 이 조금은 시장에서 좀 벗어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주도주적 성격을 띠고 있는 업종 대표 종목군들을 위주로 해서 편입을 한다라면은 좀 좋은 결과를 더 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 시장의 중심에 있는 주도주 중심으로 꼼꼼하게 좀 더 챙겨보도록 하고요. 게임을 시작하면 우선 이 공시나 뉴스들 많이 올라오잖아요. 더 정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곰나리님과 이 웬디님의 포트를 좀 살펴봐드렸는데 위고님과 지니님 포트도 잘 운영을 하시면서 다음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그 모의 투자 성적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죠? 이수경 비서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도전 주식왕 모의투자 대회 3주차 랭킹 발표합니다. 4위는 수익률 마이너스 0.3% 곰나리님이고요. 3위는 수익률 2.3%의 위고님입니다. 힘내요. 아직 기회는 많이 남았습니다. 힘내요. 네, 맞아요. 9회 말 역전 홈런 날려보자고요. 네, 날려봐요. 네, 그럼 저희 둘 중에서 이렇게 또 있는 건가요? 저는 또 2위를 자주 해서 이 자리 네. 낯설지 않습니다만 누가 또 우승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1위를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는데 네. 글쎄요. 이제 꼴찌 탈출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글쎄요.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한데요. 궁금해요. 누구예요? 자, 이제 도전 주식왕 모의투자 대회 3주차 1위를 발표하겠습니다. 1위는 수익률 6.7%를 기록한 웬디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1등이군요. 축하드립니다. 어떡해. 축하드려요. 네, 도전주식왕 3주차. 제가 1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데요. 먼저 지난주에 저한테 엄청 혼내셨던 팀장님 보고 계신가요? 저 1위 했습니다. 1위. 네,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저 새벽 방송마다 힘들어하는데 함께 밥 먹어주시는 임 PD님, 임 작가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난주에 꼴찌했다고 함께 속상해 주셨던 정 PD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조언들 항상 많이 해주시는 권 PD님, 그리고 미녀 PD님, 박 PD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뭐니 해도 도전 주식왕 우리 함께하는 최고 미남 PD님, 박 PD님과 또 항상 손발 맞게 잘 운영해주시는 작가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네, 저 네. 뒤에 많은 숨은 고수분들이 도와주셨거든요. 네, 네, 유저분들과 또 이 신모모 네, 투자자님께도 감사드리고요. 네, 맞습니다. 다람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축하드려요. 정말 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도대체 미남 PD님 뭐 저랑 다른 프로그램 하시나 봐요.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근데요,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박영수 전문가님, 저희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1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려주세요. 네, 일단 2주가 남았기 때문에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역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밟아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 이렇게 비탄력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이 욕심을 낼 경우에는 오히려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다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하면서 잃지 않는 매매를 좀 해나간다면 충분히 역전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는 요 부분에 맞춰가지고 한번 이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시자고요. 자, 그러면 이번 주 매매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죠? 이 포트 운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왕 분들의 관심 종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나의 주식왕 박영수 전문가님의 종목이 뷰웍스 다날이네요. 그리고 김승일 주식왕님은요, UID와 플랜티넷 말씀해 주셨네요. 이나혜 연구원님은요, 오늘 일진 디스플레이 한 종목만 주셨습니다. 네, 서우수 주식왕님은 포스코와 우리금융 주셨는데요. 우선 저는요, 대기를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 포트에 서우수 주식왕님 편입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있는 종목들도 좀 정리를 하고 나서 다시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요, 대기를 선택할게요. 오늘 포트 처방전을 받고 나니까요, 일단 매도 시점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지 이나혜 주식왕님께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곰나리님 네. 앞으로 좋은 성적 있을 테니까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요, 투자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박영수 전문가님께서 나오셨는데요. 다날 제가 선택해서 10%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2013년 트렌드를 찾다 보니까 이 전자결제 시장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날 10% 편입 확정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날 편입을 한번 해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전략을, 그리고 좋은 선택을 취하신 것 같습니다. 이 전자결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가지고 모바일 결제 부분에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 다날 같은 종목군들은 앞으로의 추세를 상당히 양호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뿐만 아니라 이후의 어떤 수익률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한 분 남았죠? 우리 위고님의 선택이 어떤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는요, 이번 주에 과감하게 영업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한올바이오파마인데요. 이 수급적인 부분도 좋은 것 같고 또 C형 간염 치료제가 개발 중이라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10% 편입하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 한올바이오 파마를 선택을 하셨는데, 뭐 상당히 좋은 종목이에요. 근데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라면, 이 아마 거래량을 살펴보셨을 거고, 거래대금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거래대금이 오늘 한 15억 정도밖에 발생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자칫 기업은 좋지만 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면은 여기에 있어서 이 적절한 대응을 하면서 좀 탄력적 종목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추세가 꺾인다라면은 짧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분의 미녀 캐스터분들의 투자 전략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2주 남아있죠. 2주라는 기간은 짧은 듯하지만 상당히 길고 그간에는 많은 일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역전 한번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만 여기에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이수경 비서를 불러서 다음 주 캐스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주시광 오늘의 게스트입니다. 상상의 나래를 펼쳐라. 다가오는 미래에 내 눈앞에 현실이 될 제품은 과연 어떤 것들일까요? 근데 주간 캐스트가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너무 뒤늦게 우리 창의력을 키우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맞아요. 그러게요. 진짜로 저희 이수경 비서님 진짜 저희의 잠재 능력을 끝까지 끌어내시려고 이렇게 어려운 퀘스트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요? 네, 맞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있잖아요. 네. 몇 년 전에는 상상도 못한 물건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물건들이 나오면서 또 저희들이 다음 주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물건들을 저희가 소개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주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지금 커뮤니티에 어떤 글들이 올라와 있는지 초성 정답 맞히신 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성의 정답은 많이 눈치채셨는데요. 이수경 씨였죠? 네, 다 맞춰주셨는데 진짜 이수경인가? 네, 이수경 맞습니다. 이수경 비서님 혹시 목소리 작가님 목소리냐고 물어보시는데 아닙니다. 다른 분이시고요. 잘생기셨다. 아마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네, 굉장히 많이 맞춰주셨어요. 네, 맞춰주신 분들 이렇게 저희가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요, 계속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도전 주시광.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많이 아쉽죠? 네, 많이 아쉬워요. 네. 어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지난주 일요일이 정월 대보름이었잖아요. 그쵸? 네. 네, 저는 대보름을 보면서 제발 1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빌었는데 진짜로 1위를 했어요. 간절히 네. 원하면 정말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주시광 유저분들도 소원 빈 것들 꼭 이루시길 바라고요. 랩업 많이 하시고 그리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매주 화요일 5시 30분 본방사수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밤 보내세요. 건강보험? 나도 될까? 60이 넘었는데 이 나이에 받아주는 데가 있겠어? 3, 4년 전에 수술 받은 적 있어서 못 들걸? 혈압약 먹은 지 꽤 됐는데 되겠어? 당뇨 있는 사람을 누가 받아줘? 되겠어? 힘들겠지. 안 받아줄걸? 아닙니다. 건강보험 이제는 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국내 최초 간편심사로 가입하는 AIA생명 꼭 필요한 건강보험. 지병이나 수술, 나이 때문에 보험에 못 드셨던 분들도 이제 간편한 심사만 통과하시면 가입 가능합니다. 필요한 질병 입원비를 기본으로 보장. 게다가 특약 가입 시 재해 입원비에 각종 수술비도 드립니다. 지병이 있어도 병력이 있어도 나이가 많아도 무배당 꼭 필요한 건강보험. 40세에서? 70세라면 누구라도 전화하세요. 080-948-1000 10년 주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8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보험은 필요한데 가입이 어려우신 분들 그 안타까운 심정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혈압약 때문에 몇 번이나 거절당했죠. 팔팔하면 뭐해. 3년 전 수술 받은 것 때문에 보험은 꿈도 못 꿔요. 늙음하게 가입하려니 받아주는 데가 없어.
장례비 보험 정도? 보험이 필요할수록 가입이 더 어려운 현실, 많이들 서러우셨죠? 그래서 새로 나왔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지병이 있어도 과거 병력이 있어도 간편한 심사만 통과하면 가입할 수 있는 국내 최초 AIA 생명 꼭 필요한 건강보험. 게다가 질병 입원비는 물론 특약 가입 시 재해 입원비와 수술비도 보장해 드립니다. 40세에서 70세까지 쉽게 가입 가능합니다. 우리도 이제 들 수 있겠네? 무배당 꼭 필요한 건강보험 080-948-1000 10년 주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8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2013년 골프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프리시즌 골프쇼가 찾아온다. 한국경제가 주최하는 2013 프리시즌 골프쇼가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대치동 세택에서 열립니다. 다양한 신제품은 물론 저렴한 2월 상품까지 골프용품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관람객을 위한 푸짐한 경품과 이벤트가 마련된 2013 프리시즌 골프쇼. 많은 관람 바랍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8대 대통령 취임식을 치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창조 경제를 통한 경제 부흥으로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식 이후 열린 희망 복주머니 행사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임기 안에 반드시 해결되도록 최대한 관심을 갖고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희망퇴직 이후 약정을 어기고 경쟁업체 입사한 직원에게 퇴직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주류 회사에서 퇴직한 뒤 2년이 되지 않아 경쟁사 입사한 김모 씨에게 퇴직금의 25%를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50회 변리사 1차 시험에 2,549명이 응시해 응시율 73.4%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합격자는 4월 3일 발표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잠 네트워크의 중심 취업엔 박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네, 재원 씨 반갑습니다. 네. 어제 새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죠. 네. 역대 최대 규모였고 또 축제 같은 취임식이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정부도 출범을 했으니까 우리도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취업도 이제 다시 시작하는 시즌이잖아요. 네, 다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저희 취업엔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저희 프로는 월화수목금 날마다 하니까요. 네. 날마다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취업안에서는 취업에 대한 궁금증 받고 있는데요. 문자 메시지와 일반 전화로 가능합니다. 샵 8181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일반 전화 02-845-1901번으로 취업에 대한 궁금증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취업엔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 네, 이번 시간은 주목할 만한 취업 뉴스 전해드리는 취업의 뉴스 시간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요, 새 정부 일자리 대전망 특집 기획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숙명여대 권순은 교수님 그리고 한국경제TV의 정봉구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자, 첫 소식부터 알아볼 텐데요. 어제 취임식이 있었죠. 네. 이 어제 희망 복주머니 행사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언급이 잠깐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비정규직 얘기로 그래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새 정부를 맞이하는 노동계 반응 어떤지 좀 짚어볼까요?
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 18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 대통령은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취임사를 했는데요. 주요 키워드를 살펴보자면 창조 경제와 국민 행복, 그리고 문화가 있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좀 다소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비정규직과 같은 요즘 좀 첨예한 이런 노동 현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취임사를 통해서 언급을 없었고요. 이후 이제 취임식 이후에 열린 그 복주머니 행사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규직 문제를 임기 내에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 노동계의 반응은요, 민주노총과 그 한국노총 등은 이 취임식과 함께 이제 논평을 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요구를 했고요. 노동자의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특히 이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취임식이 있었던 바로 그 인근에서 그 시국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취임식장에 이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이 새 정부도 이 비정규직 차별 해소라든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 이런 계획을 당초에 밝히기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 노동계에서는 미덥지 않은 모양입니다. 네. 이런 움직임들이 다 어떤 전 정부에서 해결 못한 것들을 좀 새 정부에서는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저 교수님, 그 비정규직 같은 이런 현안들이 좀 새 정부에서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해결될 수 있을까요?라기보다는 일단 가장 시급하게 노동시장에서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일단 통계적으로 보면 통계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그 수치가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재 비정규직의 그 전체 고용 시장 내 비율이 약 30%에서 많게는 이제 50%까지 추계하는 통계들이 있는데요. 어찌됐든 현재 현안으로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것을 새 정부가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노동시장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어쨌든 당선자 쪽에서 선거 국면에서부터 계속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이렇게 공약으로 제시해 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사실상 노동시장의 기대가 어느 정도 좀 크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해법 가운데 하나는 인수위에서도 이미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가 되었다시피 정부가 직접적으로 일단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이제 공공부문 일자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 상시 근로가 수행되고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1차적인 해법이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 부분에는 사실상 직접적인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회에 어찌됐든 고용 유형과 관련된 고용 형태별 고용 현황 공시제도라고 하는 것들이 입법 발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민간 부분에서도 자율적으로 이런 고용 형태의 개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정규직 문제 참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공약에 따라서 참 잘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자, 여성 대통령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여성에 대해서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도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 취업, 또 여성의 사회 진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네. 여성 대통령 시대가 열렸으니까 아무래도 여성의 사회 진출 조금 용이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그동안 유리천장이라고 불리던 부분을 좀 깨고 인위적으로 고위직으로 여성을 많이 진출시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통령께서 이제 여성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노동시장적 의미에서 봐도 큰 전환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정치 영역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전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행정 부분에 있어도 그렇고, 그동안에 이제 여성 진출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정치적 리더십에 어찌됐든 이 여성으로의 어떤 전환이 여성 노동시장에 주는 함의는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그것 자체가 무엇을 보증할 수는 없겠죠.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좀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지금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보이지 않는 유리천정들이 기업 조직 내에는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노동시장의 어떤 차별 시정 조치를 통해 가지고 성별 격차들을 완화해 왔다고는 하지만, 기업 조직 내에는 여전히 이제 보이지 않는 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 모색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구조적인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들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출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결혼, 출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출산이 크고요. 사실상 출산 이후에 다시 그 복직을 하는 과정이 우리나라의 형편상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또 이제 업무의 연속성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노동시장에서는 또 같은 조건이면 또 그 어떤 더 좋은 조건에 있는 그 근로자들을 선호하는 경향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 차원, 기업이나 사회의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 보면 좀 해결이 필요한 이런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성들이 출산 이후에도 원직에 복직해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여지들을 좀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들이 좀 필요하리라고 보고요. 예컨대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그러니까 무급휴직 그 기간을 9개월, 그러니까 유급휴직을 9개월씩 줍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똑같이 주면서 우리나라 현재 이제 3개월만을 출산휴가로 해주고 있는데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9개월 또 북유럽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뭐 1년씩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당장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점차적으로 노동시장 내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고 나면 핵심 이 인력들의 그 범주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노동력의 적극적인 활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이런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또는 일자리를 지속할 수 있는 이런 그 제도적 기반들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요, 또 일자리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게 이제 청년 실업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평생을 바쳐서 열심히 일을 하셨던 우리 베이비부머 세대분들이 또 은퇴하셔가지고 또 일자리를 찾아야 되다 보니까 또 세대가 갈등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어떤 묘안이 있을까요? 청년 실업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니고요. 청년 실업, 청년 고용률이나 청년 실업률과 관련해가지고는 보통 이제, 청년기 실업률이 일반 실업률의 OECD 국가 평균으로 한 2배쯤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이론적 가정에 따르면 청년 취업하고 그다음에 중고령자 취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노동시장에서 일종의 트레이드오프,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미시적 차원으로 내려가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정책적인 아이디어들을 좀 동원을 해서 중장년층, 그러니까 고령층의 노동시장을 지금보다 좀 확대하고 청년층의 취업 기회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선 이제 그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공 부분 정부가 이제 정책적인 어떤 그 조치들을 통해 가지고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공공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이라고 하는 전제하에 그 할당제 같은 것들을 모색하고 그다음에 새 정부에서도 선거 과정에서 그런 이슈들이 어느 정도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청년 고용 할당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시적으로 공공 부분에 적용하는 것들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도 대학에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과도하게 이제 이 스펙 경쟁을 합니다. 스펙 경쟁을 하는데 그것이 사실상 다 이제 그 구직 기회의 확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이제 그 무용한 스펙 경쟁들, 그러니까 써먹지 못하는 스펙들의 축적, 그러니까 이게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낭비적 스펙 경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업종별 또는 산업별로 어떤 취업 기준들을 명확하게 마련을 하고 구직자들이 특히 청년 구직자들이 좀 자신들의 스펙과 관련된 예측 가능한 이런 준비들을 할 수 있도록 산업계에서 또는 기업 쪽에서 이게 좀 표준화된 어떤 취업 그 매뉴얼 또는 이제 규칙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기업과 구직자들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찰적 효과에 의한 이런 그 미스매치 현상들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창업과 관련해가지고도 이제 그 당선자 쪽에서 많은 얘기들을 했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창업을 위한 인프라들이 사실상, 굉장히 취약합니다. 예컨대 내가 어떤 벤처를 만들어가지고, 이 벤처를
이제 확대 재생산하려고 했을 때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이제 IPO, 그러니까 상장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큰 기업에다 파는 방법이 있어요. 네. M&A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네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창업자분들이 대부분 다 개인 소유, 그러니까 내 돈을 들여가지고 창업을 하기 때문에 소유욕이 너무 강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가격도 안 맞고 기회도 손실이 크고 해서 이게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좀 과감한 창업 지원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이 창투 자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하는 이런 좀 제도들도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물론 이제 지금 과도한 자영업 진출이라고 하는 것이 양산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이 있습니다만 좀 제대로 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구축하는 작업들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장년 고령과 취업 기회 확대와 관련해서도 좀 몇 가지의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단은 뭐 당선자 새 정부 쪽에서 나왔던 지금 제안 가운데 가장 이제 효과적인, 그러니까 이 당장 결과를 볼 수 있는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년 연장이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중고령자들 같은 경우에 정년 연장을 원래는 이제 그 노사 합의로 한 당선자 임기 내에, 임기 말쯤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요거를 좀 임기 중간까지 그 조기에 임기 중간에 이제 실시하는 뭐 이런 방법들 모색할 수 있고, 지금 이제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위해서 그 제도로, 그러니까 이 국회에서 그 법안으로 제출돼 있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중고령자들 같은 경우에 정년 연장을 통해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준다고 하더라도 기업 내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직무의 과학적인 좀 분석을 통해서 중고령자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기업 내에서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좀 새롭게 그 일자리를 구성하는 이런 과정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 실업과 중고령자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고요. 국정과제 두 번째 문제, 맞춤형 고용복지에 대해서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고용복지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참 관심 많으실 텐데, 그렇죠. 이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부분을 강조했죠. 정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네. 국정과제 앞서 이제 발표할 때 그 한 사람의 출생부터 노후까지 이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복지를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시켰고요. 결국 이런 부분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라는 점에서 일자리로 통해서 이제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용이 복지로 이어지고 그리고 성장으로 이제 귀결되는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것이 이 새 정부의 고용복지 분야 국정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고용하고 복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계가 있는데요. 네. 새 정부에 대해서는 고용복지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사회복지의 비중이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뭐 통계에 따라서는 그게 2000년대 중반에는 8%, 그러니까 OECD 평균이 전체 이제 개인 임금 가운데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임금 비중이 한 8% 정도 됐었는데 OECD 평균은 30%대 중반입니다. 많은 국가는 40%까지 올라가고요. 따라서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조건에서 보면 복지의 거의 90%를 이제 일자리가 차지하고 있는 셈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제공하는 개인의 어떤 이 복지 기여도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일자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복지의 가장 중요한 이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새 정부 쪽에서 좀 의미 있게 좀 관심을 둘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일단 과거에는 고용과 산업 정책을 별개로 해가지고 이제 많이 제시를 해왔는데, 새 정부에서는 산업 정책과 고용을 연계시키는 방식의 제안들이 지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출되고 있어서 산업 정책을 통해서 그 파생 효과로서 고용이 유발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정책적 유도들이 좀 의미 있게 진행이 된다면, 이런 고용과 복지 간의 어떤 일자리 복지 간의 연계, 이런 것들이 좀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권 교수님께서는 캠퍼스 현장에서 늘 학생들하고 이제 만나고 생활을 하고 계신데, 사실 아까 말씀 중에도 나왔습니다. 요즘 대학생들 좀 낭비적인 스펙 쌓기가 많다. 그런데 새 정부에서는 스펙이 아닌 능력 중심 사회로 가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능력 중심의 사회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긍정적으로 좀 보십니까? 일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능력 중심의 사회라고 하는 것이 갖는 함의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기회 경쟁을 통해서
그 결과로서 이제 뭐 일자리를 얻든 뭐 하는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안착이 된다면,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도 굉장히 좀 예측 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낭비적 스펙 쌓기라고 하는 것이 내가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해도 이게 될 수 있을까 말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사실상 기대 불안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것은 어찌됐든 정책 또는 사회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는 구직자들이 좀 더 그 미래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사회가 제공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이런 그 취업 관련 제도적 지원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물론 이제 대학 사회도 과거에 좀 이렇게 좀 이론적인 어떤 그런 그 교육 차원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인 산학 연계를 통해 가지고 바로 이제 이 노동 현장에 투입이 돼서 직무 수행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대학 사회 내에서 좀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새 정부 일자리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요, 숙명여대 권순원 교수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숙명여대 권순원 교수님, 그리고 한국경제TV 정봉구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국의 채용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시간이죠. 고용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국 각지의 고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채용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자, 수원 고용센터가 지금 연결돼 있거든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원고용센터 장윤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먼저 소개해줄 기업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먼저 소개해드릴 업체는 한영 알코비스 주식회사인데요. 한영 알코비스 주식회사는 냉장고용 열교환기를 생산 납품하고 있는 중견기업으로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번에 영업관리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담당 업무는 해외 영업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거래선 관리, 신규 시장 개척 및 발굴, 매출 채권 관리 등이며 지원 자격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영어 및 일어가 가능해야 합니다. 연봉은 2,330만 원 이상으로 상여금 300%가 별도 지급되며 기숙사 및 통근버스가 운행되고 자녀 학자금 등도 지원됩니다. 기타 IT 활용이 가능한 분을 의뢰하고 있으니 관련 구직자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업체는 주식회사 알파캠인데요. 주식회사 알파캠은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한 프린터 제조업체로서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번에 해외 영업 담당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신입 경력직 각 1명씩 총 2명이며 지원 자격은 4년제 대학 졸업자로 토익 800점 이상이어야 하며 제2외국어 가능자 및 해외 연수자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2,500만 원 이상으로 면접 시 재협의되며 기타 복리후생으로 중식 지원 및 자녀 학자금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기 구인 정보 이외에도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더 많은 구인 정보 검색과 지원이 가능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중소기업 두 곳의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행사 소식 좀 알려주실까요? 예, 이번 주에는 취업특강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취업특강은 구직자 특성에 맞추어 취업에 필요한 구직기술을 향상시키고 구직자가 보다 효율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기존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비해 시간이 짧고 각 과정별로 나누어 진행되어 구직자가 용이한 시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재무 설계,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이미지 메이킹, 신용관리, 국민연금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매월 5회 2시간씩 운영됩니다. 취업특강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수원고용센터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시어 사전 신청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정보 주셨는데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본인한테 맞는 행사나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원고용센터 장윤경 실무관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인사가 짧으세요. 네. 자, 이번에는 대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고용센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 고용센터 최성재입니다. 자, 이번 주 대구 경북 지역의 구인 정보 좀 알려주시죠. 네, 오늘은 대구 경북 지역은 세 곳의 구인 정보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현대 기아자동차 1차 협력업체로 달성군 농공업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시그너스 전공 대구 공장 가공사업부에서 일할 5축 가공기술 경력자 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력 2년 이상으로 업무 내용은 5축 가공기로 개발품 가공 및 관리이며 독일 GMG사 제품으로 하이퍼밀 프로그램 사용 가능하여야 합니다. 급여는 연봉 3천만 원이며 기숙사, 통근버스, 중식 제공되며 기타 직원 복리 후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구직자는 4월 18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알서구 성서 4차 단지에 소재하고 있는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LNF에서 2차 전지 양극화 물질 제조원으로 일할 장애인 5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졸에서 2년제 대졸자로 청년층은 우려되며 3조 2교대 근무 형태로 연봉은 2,600만 원입니다. 직원 복리 후생으로 기숙사, 중식 제공 또는 중식비,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으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구직자는 이메일로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3월 8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주시 외동업 소재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체인 주식회사 한국산업기술연구소에서 입학의 검사원 신임 및 경력직 사원 5명을 모집합니다. 고졸에서 4년제 대졸자로 경력 무관이며 청년층, 운전 가능자, 인근 거주자는 우려됩니다. 임금은 연봉 2,400만 원이며 기숙사 및 중식이 제공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 등본, 경력증명서를 팩스 또는 이메일로 3월 20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상세한 구인정보 검색 및 입사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상 대구 경북 지역 구인 정보를 안내해드렸습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 채용 소식 다양하게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고용센터 최성재 실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고용 네트워크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공채 엑스파일 시간입니다. 네, 청년 구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 중심으로 상반기 공채 함께 대비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호커리어의 김혜영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볼 기업 어딘지 쏙쏙 키워드 통해서 바로 알아보죠. 쏙쏙 키워드 3대 바이오 발효 전문 기업이라고 나왔는데 바이오 발효 조금 낯설기도 한데 발효라는 말을 일단 들으니까 좀 식품이 아닐까? 동동주인데 이건 발효, 동동주. 간장 뭐 이런 것도 떠오르고요. 막걸리가 제일 많이 생각이 나는데. 어딘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그 주식회사 대상입니다. 네네. 1962년 국내 최초로 발효법에 의한 글루타민산 생산 기술을 개발하여 사실상 국내 바이오 산업의 첫 장을 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대상 기업. 대상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맞죠? 예. 정말 이름에서 그렇게 느껴지는데 대상 기업에 대한 자세한 소개 듣기 전에요. 오늘 이 대상 기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문자 메시지 샵 81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도 열려 있는데요. 02-845-1901번으로 전화 주시면 컨설턴트와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대상이라면 이제 대표적인 조미료가 있는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기업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상은 순수 국내 자본과 기술로 1956년 설립된 이래 50년 동안 세계 3대 발효 전문 기업이자 국내 최고의 종합식품 회사로서 매출액은 약 1조 원이고요. 사원 수는 3천여 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25개 정도의 이제 자회사와 함께 건강한 식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국내 최대 전분 및 전분당 제조 회사이고요. 과자류와 각종 이제 식품,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일반 전분과 그리고 청량 음료에 많이 쓰이는 과당, 그리고 올리고당 등과 같은 이런 이제 물엿과 같은 제품들을 제조하고 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발효에서 쌓은 기술을 식품으로 넓혀서 고추장과 같은 이제 전통 장류와 종합 조미료, 맛있는 식초, 냉동식품, 육가공식품 등을 생산하여서 고객의 식탁을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해외 진출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미원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아마 TV에도 여러 번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후발주자의 어려움을 딛고서 1980년 이후에는 줄곧 30% 후반대에 달하는 시장 점유율로 인도네시아의 조미료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쭉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는 대상의 현지화 마케팅 전략에서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대상 뭐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기업입니다. 네. 관심 갖는 구직자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무엇보다도 채용 소식인데 현재 채용 중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력직으로 온라인 마케터를 모집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입으로 홍보 영양사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홍보 영양사라는 직무는 좀 생소한 것 같거든요. 좀 자세히 알려주실까요? 네, 홍보 영양사는 일반 그 영양사 직무 중에서도 대상에서는 이제 그 대상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단체 급식처에 홍보하는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될 영양사님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거고요. 2월 21일부터 3월 2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전문 학사 이상 졸업을 하신 분이 영양사 면허를 소지를 하고 계시는 분에 하나에 지원 가능하시고요. 그 운전 면허가 필요합니다. 근데 취득한 지 1년은 지나야 하고 실제로 또 운전 가능하신 분이어야 합니다. 근무하실 지역이 춘천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 가능하신 분을 우대한다고 하니 또 관심 있는 분을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원하는 방법은 그 대상 홈페이지 www.대상.co.kr을 통해 지원하시고 그 서류 합격자는 개별 통보를 받게 됩니다. 지원하실 때 유의하실 거는 그 홍보 영양사 직무를 선택하는 이제 탭이 있게 되는데 그거를 잘 선택하셔서 지원을 하셔야 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홍보 영양사뿐만 아니고 경력직으로 온라인 마케터도 채용을 하고 있죠. 이 내용도 좀 자세히 살펴보죠. 네, 그 지금 경력직 온라인 마케터 채용은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지원 자격은 4년대 정규 대학 졸업 이상이고요.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이나 그리고 홈쇼핑에서 MD 경력을 3년에서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하신 경우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식음료, 건강식품, MD 경력이나 또는 식음료의 개발, 기획, 관리 경력자를 우대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입사 지원서의 특징 그리고 자기소개 항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입사 지원서 상에 보면은 이제 학교 성적을 기재하는欄이 있고요. 그게 이제 학년, 학기 단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미리 준비를 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인턴 및 경력사항을 입력하는 이렇게 란이 있는 그 아래쪽에 천자 정도로 해서 구체적으로 본인이 경력사항을 기술하라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는 본인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또는 이제 경력자인 경우에는 경력에서 이제 담당했던 주요 업무와 성과 위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총 3가지 항목입니다. 그 지원 동기에 해당하는 당사와 해당 직무를 지원한 이유 동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600자 이내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항목은 지원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항목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동안 준비해왔던 내용들을 그 학창 시절에 어떤 인턴, 아르바이트, 학과 활동 뭐 이런 다양한 교육을 받으신 부분들을 좀 잘 작성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입사 후 자신의 비전과 비전 달성을 위해 계획하는 것을 기술하세요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직무 목표와 그리고 실행 계획은 어떠한지를 5년 단위로 작성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기소개서 항목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 자기소개서 쓸 때 인재상 꼭 참고를 해야 됩니다. 대상의 인재상도 살펴볼까요? 네, 대상의 인재상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탑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 대상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의 그 단어들의 첫 이니셜들을 따서 만들어진 단어이고요. 열린 의사소통과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글로벌 식품 업계를 선도하는 창의와 혁신의 탑 인재를 의미하는 탑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탤런티드라고 하는 뛰어난 자질과 재능의 소유자를 의미하고요. 오픈 마인디드, 역시 열린 사고와 열린 마음으로 열린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신 분, 그리고 패셔네이트, 강한 책임감과
그리고 열정을 보유하신 그리고 이노베이터, 글로벌 식품업계를 선도하는 창의와 혁신의 탑 인재를 의미합니다. 네. 한마디로 엄침남을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네. 대상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이런 정규 공채 이외에도 수시로 이제 경력 이나 수시 채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입이나 경력의 경우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본인이 미리 홈페이지나 이렇게 방문을 해서 자기소개서나 입사 지원서를 미리 제출을 해 두시면 아마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대기업의 경우에도 수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말 그대로 수시로 정보 체크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상의 기업 소개 그리고 채용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오커리어의 김혜영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취업엔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취업엔 2부도 알찬 소식 가득 준비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대 많이 주시고요. 저는 2부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노년의 보험 무엇이 고민일까요? 우리 나이가 되면 믿을 건 보험뿐인데 보험 가입이 쉽게 하나 걱정되는 큰 병도 많고 갈수록 병원비는 부담되고 이거 정말 고민이죠. 그래서 명품 부모님 보험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험 가입 고민. 나이 많다고 거절당해봐. 이젠 전화할 엄두도 안 나지. 거기다 고혈압이나 당뇨까지 있으면 보험 가입은 택도 없죠. 명품 부모님 보험은 50세부터 75세까지 가입 가능하시고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어도 중증 치매 상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큰 병 고민. 그렇지. 나이 들수록 암이 무섭지. 우리 나이에 무서운 병이 암 하나뿐인가요? 그래서 명품 부모님 보험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같은 큰 병에 최근 늘어나는 치매도 선택계약으로 함께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암 진단금은 가입 후 90일부터 보장하며 최초 1회한 지급되고 중증 치매 간병비는 중증 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그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될 경우 최초 1회한 지급해드립니다. 셋째, 평소 보장 고민. 평소에 병원비 나갈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이 들면 안 아픈 데가 없는데 그렇다고 병원비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질병이든 상해든 선택계약으로 입원비와 수술비를 그때마다 지급해드립니다. 노년의 잦은 골절 화상은 약관 지급률에 따라 기본으로 보장해드립니다. 보험 이제 더 고민할 필요 없겠네요. 명품 부모님 보험, 부모님 동시가입 시 10% 할인 혜택도 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1577-8605. 차티스. 골절 화상, 장기 및 뇌 손상 이외의 보장은 해당 특약 가입 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3년 만기 재가입 특약 상품으로 만기 시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입니다. 가입 후 30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고 최대 90세까지, 일부 담보는 80세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재가입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불이행 시 3개월 이내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2013년 골프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프리시즌 골프쇼가 찾아온다. 한국경제가 주최하는 2013 프리시즌 골프쇼가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대치동 세택에서 열립니다. 다양한 신제품은 물론 저렴한 2월 상품까지 골프용품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관람객을 위한 푸짐한 경품과 이벤트가 마련된 2013 프리시즌 골프쇼. 많은 관람 바랍니다. 영양실조에 걸린 한 살배기 아기 소냐. 소냐의 작은 몸은 날마다 여유어 갑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잃게 될까봐 엄마는 두렵습니다. 소냐의 상태는 아주 심각합니다. 당장 치료를 받아야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후원 문의 080-596-1004. 해마다 어린이 400만 명이 영양실조로 생명을 잃습니다. 한 달에 3만 원이면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소냐와 같은 영양실조 아이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치료식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도와주십시오. 바로 지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후원 문의 080-596-1004. 이 캠페인은 유니세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설수연입니다. 옷을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옷이 만들어져 우리가 입기까지 정말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죠. 저는 가끔 제 옷을 활용하여 아이들 옷을 만들어 보는데요.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아끼고 가정 살림의 보탬이 되기도 합니다. 지구를 위해서 더 좋은 건 금방금방 자라나는 아이들 옷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옷을 나눠요. 여러분의 옷을 나눠주세요. 취업엔 2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네, 취업엔 2부에는요, 취업의 기술 시간 마련돼 있는데요. 신현종 대표님과 함께 취업에서 가장 중요하고 먼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취업엔 2부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취업의 기술 시간인데요. 왠지 네. 이분만 만나면 좀 취업이 될 것 같아요. 아, 정말. 예, 네, 정말이에요. 늘 예.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페어링 HR 신현종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그 주제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취업의 시작, 결정이라고 나왔는데, 결정을 하는 게 취업의 시작이다, 뭐 이런 의미 같아요. 그런데 저는 목적어가 없어서 너무 궁금한 것 같아요. 뭘 결정해야 된다는 의미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이제 바로 이번 주 후반부터 이 LG 상사를 시작으로 2013년 드디어 대기업 공채가 시작됩니다. 사실 이번 겨울 유독 추웠죠. 눈도 많이 오고 참 힘들었는데 그 시간 동안 뭐 토익을 준비하고 공모전을 준비하고 또 이제 인턴, 뭐 아르바이트 참 많이 바쁘게 지냈습니다. 준비가 상당히 길었는데 하지만 또 취업을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딱 세워야 되는지 아직 본인이 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어떻게 집중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두 MC분 오늘 혹시 이런 구직자분들 중에 네. 얼마나 이렇게 내가 뭘 하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전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취업은 정말 하고 싶어 하지만 분야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걸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결정을 못했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몇 %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전체 구직 희망자분들 중에 한 10% 미만밖에 안 되겠다. 이렇게 좀 제가 보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 이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엇을 이제 그만둬야 될지 결정하는 것도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그만둬야 되는지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진로 결정을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예. 대학생들이 진로 결정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제가 한 대학 신문에 좀 봤는데 현재 대학생의 한 56%가량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했다.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또 4학년 친구들이 가장 이 진로 결정의 그 중요한 계층이겠죠. 이분들 같은 경우는 한 84% 정도가 진로를 결정했다. 이렇게 보통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수치만 보면 좀 심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84%면 꽤 많은 학생들이 그렇죠. 이미 진로를 결정한 것 같은데요. 예, 84%가 전부 진로 결정을 해서 취업을 한다 그러면 정말 뭐 고용 대박이죠. 근데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 속사정은 좀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한 32.4%가량이 이 공무원이나 국가고시직 이런 것 등을 좀 준비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또 전문 자격증이라고 하죠. 뭐 세무사, 회계사 뭐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겠다가 한 22.8% 그리고 이제 대기업에 가겠다 한 18% 나머지가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좀 더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이 경제 생산 활동에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답한 분들이 좀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지 저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예, 근데 이거 요즘 세대 이제 성향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예. 과거에는 사실 저희 뭐 부모님 세대나 삼촌 세대까지만 해도 좀 먹고 사는 게 문제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경제 쪽에서는 이제 3C를 구입하던 세대, 뭐 카, 뭐 쿨러, 그리고 칼라 TV 이런 걸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던 세대, 즉 저희가 좀 달리 풀이 얘기하면 좀 생계를 위해서 일을 했었다 이렇게 하는 세대가 있었는데 사실 요즘 구직자분들 뭐 대학생도 사실 뭐
굶어 죽지 않잖아요. 뭐 우리 재건 MC도 뭐 당장 뭐 한 달 동안 일을 쉬셔도 굶지는 않으시잖아요. 그죠? 예, 굶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진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생계를 어떤 생각하는 것보다 자아 실현이 좀 더 큰 개념이 되었다. 이게 요즘 그 젊은 분들의 좀 성향입니다. 그래서 이 비경제 활동 쪽으로 진로를 결정하다 보니 좀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으로 바로 취업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대학원을 간다거나 자격증을 준비한다거나 뭐 이런 기간이 좀 길어진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졸업을 한 후에는 진로 결정한 대로 도로 찾아가는 게 맞나요? 이제 진로 결정을 해서 100% 그 진로대로 간다 그러면 뭐 저 같은 사람들은 사실 할 일이 없습니다. 예. 그 최근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를 좀 보다 보니까 졸업 연기라는 단어가 1위로 오른 적이 있거든요. 네. 제가 좀 보니까 이제 그 대학에서 아무래도 이제 학사 일정상 이 졸업 연기나 졸업 유예 신청받는 기간 때문에 이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1위로 올랐던 것 같은데 사실 그 졸업 연기를 하더라도 등록금을 좀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약간의 불만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좀 본론으로 돌아와서 사실 이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대부분 비경제활동 분야로 이 진로를 결정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막 합니다. 자격증을 딴다거나 학원을 다니고 무엇인가 계속 하는데 답이 없거든요. 계속 하게 되고 끝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을 안 하게 되는 이런 사태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요즘 좀 이렇게 유행어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그 뭐 여자 군필자다, 뭐 대학 10학년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이제 신조어들이 많은데 그 2013년 이 졸업 연기를 할 계획이 있느냐, 그 취업 포털 사이트 사람인에서 조사를 했더니 무려 42.7%가 졸업 연기 계획이 있다, 이렇게 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진로 결정이 되기는 했지만 제대로 막상 딱 그 취업 시기에 오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딱 결정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졸업 연기를 하면은 뭐 이게 좋은 영향을 주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거든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게 동상이몽인데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인사 담당자가 좀 졸업 예정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나는 졸업 연기를 한다, 이렇게 좀 당당하게 밝히는데 반해 인사 담당자들은 사실 이 졸업 연기를 하는 게 뭐 경험을 쌓거나 요즘 많이 보는 게 이 도전 정신이거든요. 도전을 하거나 뭐 이렇게 좀 이 진취적인 이런 모습이 아니고 신분 유지, 대학생이라는 그 신분 유지를 위해서 단순하게 어떤 도망가는 이 수단으로 졸업 연기를 보는 이런 시각이 좀 있습니다. 뭐 저도 사실 이 취업 컨설팅을 통해서 이제 지도를 하면서 졸업 연기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럼 저는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좀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요즘 졸업 연기하는 분들 정말 참 많습니다. 뭐 모라토리엄족 이런 신조어도 생기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준비가 좀 덜 된 부분이 있다면 졸업을 연기해서 그 시간에 좀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왜 절대 하지 마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궁금해요. 예, 일단 그 뭐 삼국지에 배수의 진을 치고 뭐 조나라를 격파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잖아요. 사실 그 취업을 반드시 하겠다는 이 결정이 필요한 건데 이 졸업 연기라는 건 사실 이 빠져나갈 구멍, 조금 도망갈 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졸업 연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취업을 위해서 모든 열정과 시간을 딱 쏟았을 때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이 도망갈 구석을 만들다 보니까 졸업 연기, 졸업 유예를 보통 선택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꼭 졸업을 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취업을 하겠다, 이런 그 의지를 불태우는 것,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졸업 연기 이런 도망가지 말고 딱 취업을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연기하지 말고 배수의 진을 치고 그러니까요. 딱 취업을 하자, 이런 정신으로. 군대 연기는 괜찮아요? 군대 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역시 그 인생은 정말 어떤 결정의 연속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결정을 했어요. 취업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럼 당연히 스펙 결정을 해야겠죠. 예, 스펙을 어디까지 쌓고 취업을 도전할 것인가, 이것도 그 상당히 결정해야 되는 큰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단계마다 정말 결정의 연속이네요. 이제 스펙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오늘 점심이나 저녁 밥에 뭐 먹을지 지금 생각 중입니다. 지금. 점심 고민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 스펙이라는 게 욕심을 내도 끝이 없잖아요. 어느 정도 선까지 결정을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또 남의 떡이 좀 커 보이죠, 항상. 네. 그리고 뭔가 아쉬워서 이게 계속 하려니 뭔가 자기가 노력한 게 있는데 좀 여운이 남고 하는 게 이 또 스펙 쌓기입니다. 조금만 더 하겠다, 조금만 더 하면 된다, 못 끊습니다. 이 끊지 못하는 그 굴레에 빠지는데 이 자격증을 준비하던 것을 포기한다던가, 사실 1년에 한두 번 하는 자격증 다시 준비하면 다시 1, 2년 가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가 무엇인가 시간을 투자하고 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말라, 이렇게 결정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뭐 재건 MC도 항상 뭐 방송 하면서 뭐 멀리 이동할 때 차량을 이동하는데 갑자기 뭐 버스 타고 와라, 이러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결정이 어렵다는 게, 자기가 원래 하던 거 상당히 포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편안한데 굳이 좀 바꿔야 되느냐,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스펙 쌓기를
놓칠 못하는 건데 제가 이제 스펙 쌓기는 보통 자기 만족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보통 요즘 구직자분들이 제가 금융권에 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제가 대기업을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스펙에 대해서만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하는 거를 들어보면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게 아니고 너는 금융권이 안 된다. 너는 이러이러한 스펙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걸 준비해라. 라고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지 진짜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지 질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딱 대답을 해주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할 데가 없기 때문에 뭐 저같이 컨설팅이나 지도를 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물어보는 것인데 대답을 해주고 나면 정말 고맙다고 합니다. 고맙다는 이유가 결정을 대신해줘서 너무 고맙다. 참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좀 문제가 있다. 좀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네. 결정하는 게 그것도 혼자서 결정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누가 이렇게 항상 멘토가 옆에 따라붙을 수도 없고 신현종 대표 어떻게 당분간 좀 저 좀 따라다니면서 좀 결정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예, 제가 시간을 꼭 투자해서 박정원 MC분 제가 꼭 인도하겠습니다. 사람 하나 살려주세요. 예, 살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요. 이 대학교 이 학생들 결정이 재건 MC도 이렇게 힘든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맞아요. 네, 마지막으로 조언의 말씀 부탁드려요. 이제 아무래도 대학생들이 뭐 이 졸업하기까지 어떤 자기가 창의적인 생각이나 도전 정신을 갖는 게 아니고 어떤 루트, 어떤 이 단계 이거에 의해서 그냥 따라만 왔지 스스로 뭔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결정했을 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아니면 무엇을 내가 잃는가, 포기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체험해볼, 결정해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좀 이 요즘 세대들의 좀 이 선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결정을 내려줬을 때 상당히 이 편한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댈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그 결정을 하나씩 스스로 해 나아가면서 2013년 공채를 준비한다 그러면 어느 회사에 어떤 시기에 얼마만큼 나의 노력을 투자해서 이 지원을 할 수 있는가가 정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채를 위해서 내가 꼭 해야 될 것, 이제는 진짜 그만둬야 될 것, 이것을 좀 한번 구분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2013년 상반기 본격적인 공채철을 앞두고요. 취업의 기술,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결정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바른 결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일단 결정을 하고 난 후에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페어링 HR의 신현종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채용 정보입니다. 인생을 흔히 마라톤에 비유하는데요. 1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완주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마라톤 끝까지 달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2월 26일 오늘의 채용 정보 마감 채용부터 살펴봅니다. 먼저 나래 나노텍 채용 소식입니다. 나래 나노텍에서는 2013년 상반기 신입사원과 경력사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 살펴봅니다. 총 3가지 분야에서 모집하고 있는데요. 제조 부문, 설계 부문, 그리고 관리 본부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나래 나노텍의 지원 자격 살펴보죠. 공통 자격으로 살펴봅니다.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자로 지원받고 있는데요. 전문 자격증 소지하셨다면 우대받고 있습니다. 또 외국어 가능자도 함께 우대하고 있는데요. 일본어와 영어, 중국어에 능통하신 분들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래 나노텍의 모집 마감일 2월 26일까지입니다. 이어서 하나제약에서는 합성팀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의 학력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네요. 모집 마감일 역시 2월 26일까지입니다. 하나제약과 나래 나노텍에 관심 있으신 분들 모집 마감 시간 얼마 남지 않았죠? 서둘러서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채용 정보 더 다양하고 자세한 채용 정보 살펴봐야 되겠죠?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보 ENC 채용 소식입니다. 삼보 ENC에서는 2013년 상반기 신입사원과 경력사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 총 4가지 분야입니다. 토목, 관리, 토목 기능, 장비 기능 분야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삼보 ENC의 지원 자격, 신입사원과 경력사원 나뉘어서 살펴봅니다. 먼저 신입직은 4년제 대졸자 또는 졸업 예정자로 지원받고 있고요. 토목 기사 및 회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하고 있습니다. 경력직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의 지원 자격은요. 4년제 대학 관련 전공자로 지원받고 있고요. 또 관련 경력 3년 이상의 경력자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삼보 ENC의 모집 마감일은 2월 27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이어서 금천에서는 2013년 각 부문별로 공개 채용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는 양념 육가공, 웹개발자, 안양 영업부 이렇게 총 3가지 분야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금천의 지원 자격 살펴봅니다. 분야별 고졸에서 4년제 대졸자로 지원받고 있고요. 특히 양념 육가공은 경력직 채용입니다. 경력 1년 이상의 경력 있으신 분들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금천의 모집 마감일 2월 27일까지입니다. 이어서 삼성 MMS에서는 기술 분야와 영업 분야에서 신입사원과 경력사원 공개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2년제 대졸자로 지원받고 있고요. 특히 경력직으로 채용하시는 분들은 3년 이상의 관련 경력 있으셔야 되겠네요. 5회 역계 경력자 우대하고 있으니까요. 우대사항들도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모집 마감일 2월 27일까지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 더 알찬 채용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채용 정보 김효선이었습니다. 자, 취업의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모두 힘차게 일할 수 있는 그날까지 취업앤이 함께하겠습니다. 취업앤 우리가 있다. 노년의 보험 무엇이 고민일까요? 이런 우리 나이가 되면 믿을 건 보험뿐인데 보험 가입이 쉽게 하나 걱정되는 큰 병도 많고 갈수록 병원비는 부담되고 이거 정말 고민이죠. 그래서 명품 부모님 보험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험 가입 고민. 나이 많다고 거절 당해봐. 이젠 전화할 엄두도 안 나지. 거기다 고혈압이나 당뇨까지 있으면 보험 가입은 택도 없죠. 명품 부모님 보험은 50세부터 75세까지 가입 가능하시고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어도 중증 치매 상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큰 병 고민.